커피의 단맛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커피의 단맛은 뭘까?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가 달다는 거야?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커피의 단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커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좀 전문 바리스타 분들이 이 커피는 단맛이 좋아요 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커피가 단맛이 난다고? 커피 단맛이 도대체 어딨지?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가 달다는 거야? 약간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저도 커피의 단맛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가 흔히 단맛이 난다, 단맛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딱 먹었을 때 그냥 달달하는 느낌이 충만한 설탕에서 느껴지는 그런 단맛을 연상하게 됩니다. 뭐 시럽 소스가 정말 많이 들어간 캐러멜 마키아토나 카페 모카, 아인슈페너의 크림 같은 단맛이나 이런 거를 연상하시고 커피에서 단맛을 찾게 되면은 100% 실망하실 게 뻔합니다. 커피의 단맛은 이런 객관적으로 우리가 흔히 연상하는 이런 시럽과 소스들의 그런 어떤 단맛이 아니라 비교적인 단맛이에요. 다른 커피에 비해서 단맛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에서 단맛이 나고 단맛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당연히 커피들을 일단 많이 마셔야겠죠. 커피를 많이 마셔봐야 이 커피가 객관적으로 다른 커피들보다 단맛이 좋은 커피인지 알 수 있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내가 커피를 많이 마셔보지도 않았는데 이 커피가 다른 커피에 비해서 단맛이 좋은지 나쁜지를 어떻게 알아요? 자, 일단 그러면 커피의 단맛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커피의 단맛은 뭘까? 이것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게요. 언스페셜티 에듀의 최남원 대표님의 클래스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맛에서 느끼는 그런 어떤 당류, 설탕과 같은 단맛은 단당류와 이당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커피를 로스팅해서 원두로 만들기 전에 원재료인 생두에도 이 당류 중에서도 설탕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설탕을 평균적으로 아라비카 커피는 한 8% 정도, 로부스타 커피는 그 중에 절반이 한 3에서 6%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단당류와 이당류는 열에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200도에서 240도 이 사이의 온도로 커피를 로스팅을 하게 되는데 뜨거운 온도로 로스팅하는 과정 중에서 거의 모든 당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커피 생두에서 로스팅을 하는 과정 중에 단맛을 내는 당류가 다 없어진다고? 그러면 단맛이 없는 거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맛을 내는 당류 자체는 분해가 돼서 없어지는데 뭐가 생기냐? 단향들이 생기는 거죠. 메일라드 반응 그리고 캐러멜 반응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당을 분해해서 수많은 향기 물질로 바뀌는 과정에서 단향을 내는 향기 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향기 성분들은 다행히도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세표벽 안에 잘 갇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쇄했을 때부터 추출하기까지의 이 단향들을 굉장히 잘 느낄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단맛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국 커피에서 느끼는 단맛은 단향들입니다. 그리고 이 단향들은 250도가 넘어가면은 굉장히 많이 분해돼서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스팅을 너무 많이 진행시키면 오히려 이 단향들이 줄어들게 되고 단맛이 더 적게 느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아이스크림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맛을 더 많이 내기 위해서 맛의 물질을 추가한다기보다는 바닐라 향이라든지 이런 캐러멜 향 같은 향을 많이 첨가를 합니다. 왜냐면 아이스크림은 굉장히 차갑기 때문에 우리 미레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맛이 좋아요 라고 말하는 커피는 도대체 어떤 커피일까요? 단맛은 때로와의 특징에 따라서 우리에게 더 많이 느껴지거나 더 덜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꽃과 과일 향들을 잘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에티오피아 커피와 비교적 견과류라든지 바닐라라든지 이런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단향들의 노트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브라질 커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커피 중에서 어떤 거를 더 달달하고 많이 느낄 수 있냐면 결국엔 단 게 많이 연상되는 향들을 갖고 있는 커피들을 더 우리가 달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커피의 단맛을 질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커피를 마실 때 커피가 입 안에서 얼마나 더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지를 뭐 질감 혹은 바디 이렇게 좀 복합적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물보다 우유를 우리는 좀 더 질감이 더 좋다, 바디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유보다는 뭐 물엿이나 생크림 같은 거를 좀 더 질감이 좋다, 바디가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꿀이나 뭐 물엿, 뭐 시럽, 설탕물이라든지 우리가 평소에 달달하고 느끼는 액체들은 텍스처까지 무게감까지 더 높게 따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험상 입안에서 이런 오일리하고 이런 무게감이 있는 커피들을 더 달달하고 느끼고 같은 커피를 마시더라도 입안에서 이런 무게감이 높은 커피들, 질감이 좋은 커피들은 더 달달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맛이 좋다라는 거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단향이 좋아요 라고 느껴서 단맛이 좋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질감이나 이런 바디감이 좋기 때문에 단맛이 좋아요 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저도 실제로 단향에도 집중을 하지만 이런 질감 같은 게 좋은
커피들을 더 단맛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커피를 많이 같이 마시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 질감이나 바디감을 통해서 단맛을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이 질감이나 바디감보다는 커피가 가지고 있는 단향에 집중해서 단맛을 느껴서 단맛이 좋다 나쁘다를 표현하기 때문에 커피의 단맛을 다르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눈치껏 알아서 칼리브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아, 저분은 시럽피하고 농도감이 있는 거를 단맛으로 느끼는구나, 아, 이분은 단향에 집중해서 단맛을 느끼는구나, 이거는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커피 추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단맛을 더 좋게 느낄 수 있고 나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상 비교적 커피를 너무 시거나 떫거나 쓰거나 이렇게 자극적으로 추출했을 때, 농도감이 너무 지나치게 높게 추출했을 때 오히려 단맛이 좀 안 좋게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신맛이 많거나 너무 쓴맛이 많거나 이런 너무 농도감 있게 추출을 하게 되면은 좀 더 뚜렷한 노트 하나하나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뇌가 결국에는 너무 시거나 너무 쓸 때 음식이나 그 음료가 좀 위험하다는 감지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쓴맛, 신맛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신맛과 쓴맛을 좀 더 줄이고 커피를 한 잔을 좀 더 밸런스 있게 추출할 때 이 단맛을 더 많이, 더 풍부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단맛이 만약에 안 느껴진다, 너무 부정적인 쓴맛이나 떫은 맛이 나오지 않을 선에서 추출 비율을 계속해서 늘려봅니다. 그러면 자극적인 맛들이 좀 더 줄어들고 단맛에 좀 더 집중하게 되거든요. 잘 모르겠다면 그냥 전문가들과 함께 커피를 마셔보면서 단맛이 더 좋은 커피는 어떤 커피인지 여쭤보시고 칼리브레이션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커피의 단맛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단맛에 대한 평소에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커피에 관련된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